자, 봅시다. 오늘 좀 적게 왔네. 아마 모의고사가 쉬워서. 이번 모의고사 수학 난이도는 저는 사실 정말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점수 평균도 일단 보면은 60.9점 평균 채점이 돼서 자연관 평균 60.9, 상위 30% 평균이 83.3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쉬운 편이었다. 근데 물론 쉽다의 기준은 이제 다 잘 외우고 이제 빠르게 풀 수 있으면 이제 쉽다. 정말 변별력이 있어. 어려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단은 틀린 것들 고쳐보면서 좀 더 실력을 키워가면 되겠죠. 봅시다. 그러면 오늘도 문제를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문제 불러주시면 됩니다. 음, 음. 13번, 25번, 24번, 20, 21번, 20, 음, 음. 끝인가? 그치. 사실 질문 적은 것도, 다른 건 다 풀만 했었다라는 거. 오늘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계산 좀 빨리 하는 것들도 같이 얘기해 주면서 갈게요. 그럼 일단 요 정도 더, 할게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13번부터 봅시다. 13번. 일단 보자마자 맥클로린 급수를 떠올려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맥클로린 급수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시그마의 n이 3부터로 나와 있네. 3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에 4분의 3의 n승인데, 이렇게 다항식 지수함수 섞여져 있을 때는 항상 맥클로린 급수로 풀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맥클로린 급수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n승의 형태를 다 x로 일단 바꿔치기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x를 어떻게 4분의 3으로 바꿔놓고, 그랬을 때 식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시그마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n, 우리가 아는 형태를 이제 띄고 있다. 그러면은 저 녀석이랑 비슷한 맥클로린 급수를 끄집어 와야 돼. 어떤 맥클로린 급수? 마이너스 ln 1 빼기 x라는 맥클로린 급수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 n이라는 거를 이제 외워주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틀렸다는 건 일단은 요거를 못 외워주고 있었으면 틀릴 수 있겠다. 요 형태를 외워줘야 되고, 그럼 여기다가 지금 뭐 4분의 3 넣으면 되기는 한데, 여기서 뭐를 n이 1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걸 해줘야 되죠. 얘는 n이 3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 1부터로 조금 바꿔줘야 되겠어. 여기서 시그마 n이 1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n분의 xn인데 1부터 시작하려면 하는 걸 우리 마음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뭔가 더하고 빼지는 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랑 얘랑 같아지려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나열되는 거에서 언제 n이 1일 때인 거 하나 빼고, 또 n이 2일 때인 것도 하나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일 때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지게 되겠죠. n이 1일 때 넣으면 돼. 어떻게? 1분의 x 1승. n이 2일 때 2분의 x 2승. 이렇게만 빼주면은 위의 식이랑 완전히 똑같아지죠. 그러면은 요 놈은 이제 어떻게 돼? 요 놈은 마이너스 ln 1 빼기 x로 바꿔치기 해줄 수 있을 거고, 뒤에 녀석은 x는 이제 4분의 3 그대로 대입해도 될 거야. 4분의 3으로 다시 돌아와주고, 빼기 2분의 1에 16분의 9, 이런 식으로 되겠네. 제곱이니까. 그럼 계산만 마무리. 4분의 3도 여기도 마저 넣어주면은 여기도 4분의 3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 좀 해주면은 4분의 1 빼기니까 얘는 ln 4에다가 그 다음에 계산이 32분의 9에 32분의 얼마? 32분의 9는 아닐 거니까 아마 4번 아닐까?
빼기 32분의 8, 24의 9니까 마이너스 33 맞네. 이런 식으로 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이제 맥클로린 급수 문제였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0번. 극한의 값은 리미트 n분의 3에다가 뭔가를 많이 더해주고 있네. 요 극한 구하라는 문제. 그럼 저렇게 많이 더해주고 있을 때 우리는 저 녀석을 시그마 형태로 일단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요 녀석을 어떻게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3은 그대로 앞에 내주면 되는데 지금 요 녀석이 시그마에 시그마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갈지 먼저 보면은 2의 n분의 몇 승, n분의 1승, n분의 2승, n분의 3승, n분의 n승 이렇게 들어가네. 저 녀석을 시그 2에다가 n분의 1, n분의 k승 정도로 붙여주면 되겠죠. n분의 1승, n분의 2승, n분의 3승 1, 2, 3, 4로 변화한 녀석을 k로 둘 수 있고 지금 n제곱근에다가 n분의 k승 들어가니까 그러면 k는 시작점이 얼마? 1부터 시작하고 어디 n까지 들어가겠네. 이렇게 식 세우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럼 이렇게 세우고 나면은 우리는 뭐를 이 녀석을 정적분으로 바꾼다. 정적분 어떻게? n분의 k를 x로 얘를 x로 바꾸고 n분의 1을 뭘로? dx로 바꾸는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야? 바로 정적분으로 바꾸면 돼. 리미트 시그마 nk 들어간 식은 다 정적분 바꾼 문제. 그래서 적분으로 어떻게? n분의 1은 n분의 3은 앞으로 뺄게요. 3은 앞으로 빼고 n분의 1은 뒤에 dx로 바꿔질 거야. 그 다음에 2의 x승으로 바꾸면 되겠죠. 2의 x. 범위는 어디? 0부터 1까지로 해주면 돼. 가끔 범위를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요 범위는 어떻게 잡으면 돼? 대체로 이제 k가 1부터 n이면 다 0부터 1이야. 대부분 0부터 1이니 가끔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냐면 이 k랑 n 범위가 바뀔 때인데 범위는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의 범위죠. 정적분의 범위니까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네. 그러면 x는 뭐야? n분의 k가 x야. 그러면 n분의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럼 n분의 k 왔을 때 n분의는 가만히 있어. n분의 얼마? n분의 얼마? k가 어디? k가 1부터 n까지 들어가네. k가 1부터 n까지 가네. n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x가 0부터 얘는 1까지. 그래서 0부터 1까지겠구나. 이렇게 범위 결정하시면 돼요. k가 예를 들어 1부터 2n까지였으면 0부터 2까지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범위 어렵지 않게 결정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은 나머지 뭐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이 적분하면 2x 거기다가 0부터 1까지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럼 3에 2 빼기 1 정도로 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게 어렵지는 않았고 넘어가면 21번. x 플러스 1의 10승이라는 녀석이 시그마의 an의 x 빼기 1의 n승. 요 녀석 일단 문제가 테일러 급수 형태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죠. 그다음 뭐 개수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데 테일러 급수라는 거에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중심이 일단 먼저 나와야 돼. 중심 x는 a에서의 테일러 급수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돼? fx라는 녀석을 시그마 형태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분의 f의 n번 미분해서 a를 넣고 x 빼기 a의 n승 이렇게 들어가죠. 요게 테일러 급수 정의. 요 식도 일단 외워주고 있어야 돼. 요 형태를. 그러면 이제 요 앞에 붙어있는 녀석을 보통 뭐라고? 저렇게 an으로 나타낸다는 거 아니야.
지금 x는 1에서 테일러 급수 a 대신 1을 넣으면 되죠. 1 넣고 뭔가 an들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테일러 급수고 맥클로린 급수는 더 중요한 거는 중심 x는 0에서 맥클로린 급수는 어떻게 돼? fx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분의 a 자리에 0 넣으면 되죠. fn번 미분해서 0을 넣고 x의 n승. 얘는 형태가 중요한 거는 x 빼기 a의 n승, x의 n승. 요게 크게 큰 차이점. x 빼기 뭐의 n승? 아, 저 문제 같은 경우는 1의 빼기 1의 n승 테일러 급수 문제구나.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를 맥클로린 급수 x n승 형태로 풀고 싶다는 거야. 왜? 외웠으니까. 우리 맥클로린 급수 열 몇 가지, 13가지, 15가지 외웠으니까 그거 써먹으려면 지금 문제는 테일러 급수 문제로 줬지만 그거 다 맥클로린을 바꿔서 생각할래.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는 거. 그럼 지금 이제 문제 봅시다. x 플러스 1의 10승은 어떻게 돼?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승의 x 빼기 1의 10승인데 요 놈을 지금 시그마에 x의 n승 x n승 요걸 바꾸고 싶다는 거야. x n승 x 빼기 1의 n승 말고 x n승으로 바꿔야 우리가 테일러 급수가 아닌 맥클로린 급수로 바꿀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뭐야?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어떻게?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돼. x 자리 x 플러스 1. 그러면 깔끔하게 x n승 되죠. 요 아이디어가 다야. 근데 그러면 오른쪽에만 넣나? 전체에다가 x 대신 x 플러스 1을 넣는 거야. 전체에다가 x 대신 x 플러스 1, x 대신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의 10승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이런 걸 넣을 때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은 그대로 들어가. n에 대한 거니까 x는 x만 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녀석 앞에 붙어있는 녀석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야. 앞에 붙어있는 녀석은 변함이 없죠. 우린 처음에 뭐 찾고 있었어? 처음에 A2, A4, AN을 찾고 있었어. AN 찾고 있는데 여기서 찾으나 똑같다는 거야. 차이가 없다는 거. 어차피 여기서 A2 x 제곱의 개수, A4 x 하승의 개수 똑같기 때문에 테일러 급수에 찾지 말고 외운 거 써먹으려고 맥클로린 급수에 찾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테일러 급수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맥클로린으로 가져와서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풀려고 우리가 맥클로린 외운 거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맥클로린 급수 형태네. 그러면은 이 녀석을 맥클로린으로 풀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제 이 녀석 이제 맥클로린 급수 가져가려고 조금 변환을 해봅시다. 요놈 맥클로린 급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식을 가져와야 돼? 떠올려야 하는 거 아이디어가 1 플러스 x의 p승 형태는 시그마의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pn의 xn승 요런 형태. 근데 요건 근데 교수님마다 표현이 좀 다르서 NCR 형태 PCN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아마 시그마 형태를 안 쓰고 그냥 쭉 나열한 형태로 쓰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다항식 버전으로 써주자면은 1 플러스 PX에다가 플러스 P 밑으로 숫자 N개 P 밑으로 숫자 1개고 얘는 P 밑으로 숫자 2개 P 빼기 1 분의 2 팩 X의 제곱 플러스 P 밑으로 숫자 3개 P 빼기 1 P 빼기 2 밑으로 숫자 3개 3팩분의 x 3승 규칙은 똑같죠. p 밑으로 숫자 n개 n팩 x n승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요 식은 이제 봤을 거야. 근데 이런 표현을 가끔 처음 보신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거다. 순열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p 밑으로 숫자 n개 n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요 맥클로린 급수를 써먹을 거야. 그럴 때 요 맥클로린 급수의 특징 중 하나가 여기 있는 1이 기준이겠다. 여기 있는 1이 이 1을 맞춰줘야 된다. 여기가 2로 돼 있으면은 그 녀석 바로 맥클로린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2를 앞으로 빼낼 거예요. 어떻게? 2가 2의 10승으로 빼내게 되면은 얘는
순서 바꿀게요. 1 플러스 2분의 x의 10승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2의 10승을 앞으로 빼냈으니까. 다시 2배의 1 플러스 2분의 x의 전체의 10승일 거니까 얘를 이렇게 다시 2의 10승을 밖으로 빼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2의 10승을 밖으로 빼내면은 여기 11이 기준이 나왔네. 아, 그러면 이 형태 쓸 수 있겠다. 어떻게 돼? 2의 10승은 앞에 다 붙어 있을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이 시그마 형태로 써도 되고 다항식 형태로 써도 돼. 시그마로 한번 둘 다 쓸게요. 시그마의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10의 n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x의 x가 아니고 2분의 x의 n승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다항식 형태로 풀어 쓰자면 2의 10승에다가 어떻게 돼? 1 플러스 p 10에다가 2분의 x 하나 플러스 10 밑으로 숫자 2개 2팩 2분의 x의 제곱 또는 플러스 10 밑으로 숫자 3개 19 8분의 3팩 2분의 x의 3승 그리고 뒤에는 우리는 4차까지 구해야 되죠. 10 밑으로 숫자 4개 10 밑으로 숫자 4개 분의 4팩에 2분의 x의 4승까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했을 때 우리가 찾는 건 뭐다? A2가 뭐야? A4가 뭐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A2가 뭐야? x제곱의 개수. 그러면 A2 x제곱의 개수 여기서 하나 찾고 그 다음에 A4 x4승의 개수 여기서 하나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A2, A4가 다 나오죠. A2, A4. A4랑 A2를 구해야 되는데 A2부터 한번 보면은 x제곱의 개수를 봐야 되니까 19분의 2도 있을 건데 뭐에 2의 제곱까지 챙겨줘야 되겠죠. 2의 제곱분의 1 제곱의 개수니까 A4는 개수 19, 8, 7분의 몇 팩? 4팩 4, 3, 2까지만 써줄게요. 곱하기 뭐야 4승이 밖으로 있어야 되죠. 그럼 2의 4승분의 2의 4승분의 1 이렇게까지. 그러면 여기서 A2분의 A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약분해볼까? 약분을 좀 해주면은 19 그 다음에 2 분모의 다시 분모 분자 각각의 분자끼리 분모끼리 약분할 수 있죠. 여기도 제곱에 2개가 남겠고 그럼 분모 다 날라갔네. 얘만 좀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도 2의 제곱에 4니까 아이고 4 그 다음 2 하나 8 이렇게 약분 되겠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어떻게 돼? 3, 2, 6분의 분자 7 이 정도로 남겨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 마무리. 그래서 답은 6분의 7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맥클로린 급수 문제, 테일러 급수 문제였지만 맥클로린 급수로 풀 거다 항상 그것들을 외웠으니까 일단 그래서 일단 외운 것도 필요하고 테일러 급수 문제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항상 다 맥클로린 급수 문제로 바꿔 생각합시다. 테일러 급수 뭐 역사 얘기를 좀 해주자면은 그 원래는 테일러 급수가 먼저 발견이 됐거든요. 그 테일러 아저씨가 개발했겠죠. 근데 이제 맥클로린 급수가 그보다 조금 더 후에 나왔어. 몇 년 뒤에 나왔는데 근데 보통 이제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 붙여서 제일 유명해지는데 근데 이 얘는 뒤에 나왔는데도 요 사람 맥클로린 아저씨 이름 붙여서 우리가 다 더 잘 써먹어주고 있는 거. 사실 테일러 급수보다 맥클로린 급수를 더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 잘 보니까 이제 맥테일러 급수는 중심이 어딘가에 따라 급수가 다 다른데 그거 사실 알고 보니까 다 맥클로린 급수 다 바꿀 수 있거든. 모든 거를. 그래서 요렇게 가지 말고 맥클로린 급수 더 편하고 좋으니까 이 맥클로린도 이름 써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도 테일러 급수 문제 다 맥클로린으로 바꿔 생각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21번도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24번. 자, 24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는데 요런 부등식을 볼 때 지금 사인 코사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그래프를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인 코사인에 대한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 볼 때 그래프를 본다는 건 뭐냐, 요 놈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y는 sin x 곱하기 코사인 플러스 1, 그래프가 뭔가 어떻게 그려지겠다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 놈 그래프가 a보다 작다는 거는 어떤 값이 y는 a라는 값이 있겠죠. 요거 그래프보다 어떻게 밑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뚫고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A가 사실 요 라인에 있어도 되고 좀 더 위에 있어도 되고 좀 더 위에 있어도 되고 더 위에 있어도 되고 위에 있는 건 얼마든지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A를 그러면 위에보다 점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요런 극값에서의 접선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A의 최소로 낮췄을 때 값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돌아와서 우리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요점, 요점.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얼마냐, 미분에서 0 된 게 얼마냐, 요거 찾는 문제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y는 사인의 코사인인데 편하게 쓸게요. 간단하게 s랑 c로 쓸게요. 사인 코사인 플러스 1인 상황인데 요놈 가지고 미분에서 는영되는 거 찾는다는 거죠. y 프라임은 미분 코사인의 코사인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른쪽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되겠죠. 정리를 좀 해주면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빼기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네. 우리는 뭐다? 얘가 는영되는 걸 좀 찾고 싶어. 미분에서 0되는 임계점을 찾아주고 싶어. 최대값이 언제인지 찾아주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를 인수분해 해서 0되는 거 찾으려면은 지금 코사인, 사인 따로 돼 있네. 상악함수, 함수 통일 필요하겠죠. 사인으로 다 바꾸거나 코사인으로 다 바꾸거나, 얘를 사인, 코사인 두 개 있으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그러면 식이 다시 어떻게 되냐? 빼기에 빼기니까 2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빼기 1로 바뀌겠죠. 이렇게 코사인으로 다 바꿔줬으면 얘는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네. 2 코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빼기 1. 예, 플러스네. 코사인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맞나? 플러스 맞죠. 인수분해 되면은 는영의 해가 두 개 나오겠다. 그러면 코사인 x라는 녀석은 2분의 1이거나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x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x가 코사인 2분의 1이 되는 거 3분의 파이 또는 파이가 되겠다. 3분의 또는 파이. 어디서? x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두 개 정도밖에 없겠다. 그럼 얘가 뭐다? 이 값이 되는 후보인 거죠. 왜냐, 그 값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러 점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그러면은 요 a 값의 최소값 물어보니까 우린 요 x는 뭐야? 요 점을 물어본 거죠. 요 x가 뭐다? 예를 들어 3분의 파이 또는 뭐 파이인 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y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x가 3분의 파이일 때 y는 넣어주면은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 에다가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2분의 1 플러스 1 정도 하면 되니까 얼마? 2분의 3 4분의 3 루트 3 정도 되니까 얘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x가 파이일 때는 어떻게 돼? y는 파이는 사인 파이 0이네. 0 정도 되겠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큰가 하면은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얘가 우리가 구하는 a 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요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고 마지막 25번.
가나다라 문제, 명제 문제. 가부터 한번 봅시다. 두 함수 f랑 g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fg가 연속이네. 그러면 f 빼기 g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연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연속이라는 건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끝점과 끝점이 이어져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끊기지 않고 그려줄 수 있다는 거는 그래프에서 어떤 제일 큰 점 또는 제일 낮은 점 또는 극값이 어떻게 돼?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이런 극소점을 가진다.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물론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끊기지 않고 잘 그려진다는 거. 만약 끊기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가다가 이렇게 비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최소값이 없다고 얘기해 줄 수. 여기가 최소값이 돼야 되는데 비어져 있으면은 그런 경우가 없어. 왜? 연속인 걸 보장하고 있으니까. F랑 G가 뭐다? 여기서 연속이면은 뺀 것도 당연히 연속이겠죠. 연속 더하기 빼기 연속 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F 빼기 G도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가 a, b에서 뭐 정의된다. 그냥 함수가 있다라는 얘기. fa를 넣었을 때 b를 넣었을 때 음수면은 이제 f가 0인 어떤 값이 존재한다. 어디서 봤을 건데 얘가 중간값 정리죠. 지금 어떻게 돼? 중간값 롤의 정리. 얘가 어떻게 되냐면 FA를 넣은 값이랑 B를 넣은 값이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거는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죠.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 플러스고 그 다음에 B를 넣었을 때 만약 마이너스면은 얘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반드시 0이 되는 C의 값이 그래프상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리인데 근데 여기서 빼먹은 게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냐 여기서 손을 안 떼고 여기까지 그려줄 수 있냐라는 얘기가 없죠. fx가 a, b에서 있다라고만 했어요. 정의된다. 함수가 있다. 즉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떻게 돼? 끊겨서 밑으로 가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해가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라는 거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연속이 아닌 발레를 충분히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은 구간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다가 식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얘가 는 절대값 x. 자, 요 녀석이 어떤 구간에서 실근을 가진다. 구간에서 근이 있어 없어? 얘는 구간이 어떻게 돼? 0하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2까지 그럼 요 구간이랑 요 구간 사이에서 근이 있어 없어 이런 걸 물어보고 있죠. 근이 얼마야? 찾으란 얘기가 아니죠. 근을 찾기가 어려워. 이런 복잡한 식에서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아마 인수분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건 근을 찾아라 식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식에서 이제 어떻게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근이 있냐 없냐만 판단해 주면 되죠. 양수에서 음수로 가면은 반드시 근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걸 판단하라는 거야. 그럼 요 놈이랑 요 놈 그래프를 한번 봤을 때 요 놈이 여기서 이제 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요 놈 두 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자. 근데 얘는 못 그리니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려보는 거. 그릴 수 있는 거 어떻게 돼? 요 놈 절대값 x는 이렇게 V자 형태로 간다는 거 정도는 알죠. 우리는 어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여기도 2를 찍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요놈 그래프는 됐으니까 요 그래프랑 얘랑 만나면은 근이 있고 만나지 않으면은 근이 없다겠죠. 그럼 요놈 그래프를 또 다 그리진 못해. 우리는 적당히 끝점만 확인해 보자. 끝점 찍어서 풀마로 이어지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끝점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 볼 수 있겠죠. 다시
fx를 지금 x4승 빼기 2x 빼기 2분의 x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그럼 f-2를 한번 넣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f-2를 넣어보면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값이 얼마인지는 대체로 중요하지 않아. 풀만만 좀 판단해주면 돼. 값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해볼까? 얘가 16 플러스 4 빼기 2분의 마이너스 이 정도 되죠. 얼마야? 18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요 밑에 뭔가 찍는다는 거야. 이 f라는 점은. 또 f에다 그 다음 뭐 넣었지? 0은 지금 넣으면 안 돼. 지금 요 구간 0 중간에 끊어져 있긴 한데 0은 넣어버리면은 얘는 특이점 분모가 0된 점인길 못 넣죠. 그러면 0 말고 적당히 요 사이에서 뭔가를 좀 넣어봐야 돼. 그게 제일 쉬운 게 마이너스 1 정도를 좀 넣어봐야 되겠죠. 이 안에 마이너스 1 정도를 센스 있게 넣어봐야 된다는 거야. 넣어보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정도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맞지? 마이너스 1이 나오면은 여기도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 요 정도네. 그럼 여기서 아직 근을 좀 확인할 수가 없죠. 아직 확인 못했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개 정도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해요. 어떤 정도냐면 요 식에서 일단은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2랑 0, 0이랑 2 사이에 나왔으니까 보통 요 사이에 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요 사이에 있는 적당한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까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까지만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조금 숫자가 복잡해지긴 한데 16분의 1에 플러스 1에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까지 넣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6분의 15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로 되고 계산하면 16분의 30 정도가 돼. 16분의 30이면 양수 돼버렸는데 근데 양수 플러스 얘는 2분의 1보다 큰 애가 나와버렸어. 즉 뭐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얘가 어디에 한 요쯤에 뭔가 어딘가에 찍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얘가 처음에 마이너스 얼마 뭐 9점씩부터 시작해서 쭉 통과해야 되네. 왜? 다항함수로 유리함수는 연속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다? 근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정도. 일단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요 확인이 첫 번째. 그러면 얘는 왼쪽 구간에서 본 거야.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큰 쪽에서도 아마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도 마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F0도 한번 0이 아니고 F2를 한번 또 넣어봐야 되고 얘도 F1도 넣어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F2분의 1 이런 것도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F2를 한번 넣어보면은 2 넣어보면 계산하면은 16 빼기 4 빼기 2분의 2 계산하면은 좀 큰 수 2보다 큰 수 정도 되겠네. 뭐 계산할까? 그럼 5 정도 되겠고 또 F1을 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2 빼기 얘는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더 할 거 없이 얘는 필요 없이 뭐다 2 넣으면 2보다 큰 5를 찍었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을 찍었네. 얘가 이렇게 뚫고 확 가버린다는 거 아니야. 요 점까지.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도 뭐야 중간에 근을 한번 지나야 되겠다. 교점이 한번 있겠다. 그러면 저 그래프 왼쪽 그래프 노란색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 절대값 그래프랑 반드시 교점을 하나씩 가질 수밖에 없겠다. 즉 뭐다? 해가 두 개 있겠다.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번 다가 아니고 라번 마지막. 그러면은 라번은 문제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0부터 x까지 적분을 했더니 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f가 존재한다? 이게 뭔 소리지? 적분해서 조식을 만족하는 f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적분했을 때 얘가 되는 게 있냐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좀 생각해 봐. 적분이라는 거는 지금 0부터 x까지 fx, ft, dt를 만약 어떤 적분할 수 있는 식이 있다면은 뭔가 우리 보통 라지 f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얘 f를 적분한 뭔가 식이 있다. 여기다가 0부터 x까지 대입을 하죠. 그럼 얘가 라지 f에 x 빼기 라지 f에 0 이런 걸 빼서 뭐가 돼야 된다. x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를 일단 첫 번째 뭔가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고. 근데 요 뭔가 라지 f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적분에 대한 식이 있으면은 미분을 또 생각해 줄 수 있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양변을 미분하면은 fx는 어떻게 돼? 1이 된다. 이런 거 생각해 줄 수도 있죠. 아마 요 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을 건데 그럼 여기서 반대로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은 얘 다시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해서 적분해 보면 어떻게 돼? 0부터 x까지 ft의 d ft의 dt를 해보면은 얘는 1이니까 적분하면 x 될 거 아니야. 여기에 0부터 아이고 x가 아니고 t가 되죠. t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 0부터 x까지 넣으면 x만 나오는데 1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썼는데 얘가 안 나왔네. 그러면은 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적분을 하면은 윗끝 넣고 아랫끝을 넣죠. 만약에 여기 t가 아니라 예를 들어 t 빼기 1로 써도 괜찮아. 적분상수 얼마든지 넣어도 돼. 그래도 x 넣은 거랑 0 넣은 거랑 빼면은 똑같이 1에서 1 빼서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 부분이 아예 날아가기 때문에 이 정적분한 결과에는 대체로 이렇게 상수가 안 나와. 특히 0 넣어서 0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수가 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대입해서 상수가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함수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더라도 얘는 상수가 안 남을 수밖에 없죠. 이제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여기서도 이 결과에 얘가 나왔다는 건 이 상수는 뭐다? f0 넣어서 1 나왔다 밖에 안 되는 거야. x 넣어서 나온 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그럼 어디 생겼냐면 일단은 요 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fx가 이제 미분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 적분한 함수가 미분 불가능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요렇게 해봐서 안 된다 했으면은 사실 우리가 적식을 만족하는 f를 못 찾은 거죠. f가 없을 거라고 일단 예상할 수 있고 그거에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쉬운 거는 사실 그러면 얘가 안 되네. 그럼 뭐 때문에 안 돼서 1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1이 없었다. 또 라지 f0이 상수로 1이 안 나왔다. 그래서 뭐다? 0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양변에다가 어떻게 0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거. 왜? 또 정적분에 위끝 아래끝 똑같은 거 넣으면은 날아가니까. x에다가 0 넣어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 0. 좌변은 0 되는 우변은 1 되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얘는 처음에 쓴 저 식 자체가 이렇게 쓴 식 자체가 문제가 있네. 이런 식은 존재할 수 없어. 이런 f는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은 답이 몇 개? 틀린 것 2개, 나라가 틀려서 답이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쭉 다 풀어봤는데 지금 몇 분이지? 시간이 많네. 그러면은 조금 더 풀어봅시다. 아마 한 2가지 정도만 조금 더 할게요. 8번 정도 봅시다. 팔 번은 여기 다 벤처 교수님 수업 듣는 것 같은데 그치? 아닌가? 무슨 반이지? 엠블루 J반? C반? 양한수 교수님 됐나? 그 오영준 교수님? 다 그럼 벤처 교수님 반.
그러면은 이제 뭐야? 아, 저 요 녀석 이제 공식으로 외웠을 거야. n승 m승 해가지고 그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 했을 건데 다만 이제 요거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요런 형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식 일단 외우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은 이제 나중에 다변수 가서 조금 코피를 쏟을 일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벌써 문제 좀 봤을 다 퍼플반이나 탑세븐반이면 좀 봤을 건데 그 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이 케이스로 나눠진 함수에 대해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대해 좀 정리를 합시다. 이 내용을 모르면 답변수 때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 첫 번째로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냐를 좀 봐. 문제에서 f라는 함수가 f란 여기 케이스 펑션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케이스로 나눠진 x가 0일 때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진 함수에 대해서 f라는 함수가 연속이야 물어볼 때가 있어. 연속이야. f가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으면은 뭐만 확인하면 되냐. 리미트 f 극한값이랑 뭐다 fa 값, 즉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지 확인. 자, 극한값이랑 함수값 같은지 확인하면 돼. 요거는 알죠. 그냥 극한값 보낸 거랑 함수값 보낸 거랑 같은지 확인은 요건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두 번째로 f가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해 라고 물어볼 때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접선이 있다 도함수가 존재한다 즉 어떻게 f'a가 있어 요거 계산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랑 같아. 근데 이 f'a 계산할 때 그냥 미분이 아니라 반드시 정의를 써야 된다. h에 대한 h분의 fa 플러스 h에 빼기 fa 무슨 정의?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특히나 또 언제? 미분계수 정의 쓰는데 특히 특이점이 있을 때는 절대로 미분하면 안 되고 정의를 써야 돼. 반드시. 케이스로 나눠진 함수에서는 가끔 특이점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미분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특이점 있다 무조건 정의를 써서 계산해. 그러면 계산을 했어. 계산이 예를 들어 1 또는 는 0 이렇게 값이 나와? 그러면 값이 있어 미분 가능해. 값이 없어 미분 불가능. 얘가 수렴 안에 무한대로 발산해 또는 0 풀마1 진동해.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로 또 뭐를 물어보냐면 f'이 연속인지 물어봐. f가 연속인 거, f' 연속인 거? 함수만 바뀌었어. 근데 어차피 똑같아. 리미트 이번에는 f'이랑 는 f'a랑 같은지 확인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f' 연속이야 극한 f' 극한 f' 함수값 두 개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극한 값은 미분 후 극한이야. 미분해서 나온 극한 미분해서 극한 x 0으로 x는 a로 이런 식으로 보내면 돼.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나온 f'은 위에서 봤던 요 녀석이 그대로 나와. 그대로 들어가. 정의. 그래서 미분에서 나온 극한이랑 정의랑 각각 계산해서 뭐다 같은지 체크해야 돼. 요게 다예요 방법이.
F'이 연속이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F' 연속이야 미분해서 극한도 한번 계산하고 정의도 한번 써야 되고 두 개가 같아야 뭐다 F' 연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내용이 이게 다예요. 요거 가지고 나중에 답변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1번 F는 연속이야 아니야 물어보고 있는 거는 그냥 요놈 극한 요놈 함수값 찾으면 되죠. 극한 어떻게 돼? x 0으로 보내봐. 0 곱하기 무한대 코사인 무한대 진동 0 곱하기 진동 0. 아 그러면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같네. 연속이 아니다. 아 뭐야 연속이죠. 틀렸네. 정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번 미분 가능해 아니야 라는 거는 여기 있는 2번이랑 똑같죠. F가 미분 가능해 아니야 뭐 써야 된다. 정의 써야 된다. 정의 쓰면은 F 프라임 0에서니까 0이란 거는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0 플러스 H 빼기 F 0 분의 H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요거 조금 계산해 보면 F 0 그냥 H죠. 그러면은 H 제곱 코사인 H 제곱 분의 1 F0은 0이니까 분의 H 계산해 주면은 약분할 거 약분해 주고 또 어차피 H 0으로 가니까 H 0으로 가면 H에다가 또 진동이 0 곱하기 진동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또 어떻게 돼 얘는 또 0돼. 그러면은 값이 극한했더니 정의 썼더니 값이 나왔어. F 프라임 0이 0으로 나왔어. 미분 계수가 있어. 미분 가능. 미분 않다니까 틀렸죠. 미분 가능. 이렇게 판단.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로 F 프라임 연속 이런 거 이제 물어본다는 거. F 프라임이 연속이야. F 프라임이 연속이야. F 프라임이 연속이야. 뭐하라? 미분해서 극한 찾고 정의 쓰고 둘 다 확인해서 같은지 같으면은 연속 아니면은 불연속.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정의는 2번에서 한번 확인했죠. 정의는. 그럼 이제 뭐야? 미분해서 극한만 찾으면 되겠죠. 미분합시다. 미분 얘를 미분한다겠죠. F 프라임 X라는 거는 그냥 0이 아닐 때 언제 0이 아닐 때에서 보고 있죠. 0이 아닐 때 미분을 하면은 곱미분 2x 코사인 x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 뒤에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뭐가 튀어나오죠. 사인에다가 x 제곱분의 1인데 얘는 성미분도 튀어나오죠. 성미분 x 3승분의 2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합쳐질 거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약분할 건 제곱의 3승 그러면은 3승 이렇게 약분해주고 여기서 미분했어. 그 다음에 또 극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 요놈 0 보내면은 어디로 가? 앞에 거는 0으로 가죠. 왜? 얘는 또 뭐야? 0 곱하기 진동일 거니까 어떻게 돼? 0으로 갈 거고 얘는 진동이야. 사인에 무한대일 거니까 얘는 0으로 보내면은 0분의 숫자 무한대로 가네. 얘 무한대로 가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발산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어떻게 돼? 얘가 0으로 나왔다 만약에 그럼 미분 후 극한이랑 정의랑 같아 미분 가능. 근데 그게 아니죠. 다르죠. 값이 없으면 애초에 땡이죠.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는 뭐다? F 프라임이 연속이 아니다 라고 써야 된다는 거. 두 개가 같아야 F 프라임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이 답이겠죠. 미분은 가능해 미분 계수 있지만 F 프라임은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라고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식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요 세 가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 요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 연속이냐 미분 가능이냐 프라임이 연속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겠다. 이렇게 봅시다. 요거 8번 하나 정리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도 풀기는 다 풀었을 건데 적분 계산 좀 빠르게 여러분 좀 하셔야 돼요. 9번도 금방 풀 건데 문제는 쉽다 그랬어.
문제 쉽다는 거는 정말 좀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 실수만 안 하면 정말 거의 100점 다 맞을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이 계산을 좀 빠르게 잘 해야 되는데, 적분할 때 여러분 적분 계산할 때 뭔가 치환을 하고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적분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속미분이 있냐, 속미분이 붙어 있냐, 요거 속미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냐면, 예를 들어 사인에 뭔가 x 제곱이 붙어 있어, 이런 거. 그럼 얘를 만약에 미분한다 치면은 2x 코사인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의 속미분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얘를 적분하면 이 식으로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다시 속미분 형태, 요 형태의 미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 요 녀석을 속미분을 인식하면은 얘는 잠깐 가려놓고 얘만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야 된다고 써버려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속미분 붙어 있으면은, 그럼 사실 원래 어떻게 하죠? 얘를 t로 치환하고 t에 대한 범위 찾고 dx dt 바꾸고 책 다 쓰고 적분하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서 바로 적분해 버릴 수도 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 요 문제인데, 그러면 아이디어로 그럼 첫 번째 2의 x 플러스 1분의 뭔가 적분하고 있는데, 얘를 조금 편하게 적분할 속미분이 있으면 좋겠어. 속미분이 있으면은 바로 적분할 수 있으니까 속미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속미분이 분모에 뭔가 속미분 분자 있게, 속미분은 항상 분자에 붙으니까 여기에 만약 2의 x가 있으면 굉장히 적분하기 편해. 요 놈 적분하면 어떻게 돼? 분모에 속미분 분자에 있다는 건 마치 형태가 f분의 f 프라임 형태인 거야. 요 놈은 그럼 어떻게? 이 놈을 통째로 뭔가 t로 생각하는 거야. t로. 그 t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t분의 1 지금 적분하는 상황이야.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 적분하면 lnt가 되겠죠. lnt. 근데 t는 우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라 그랬어. 다시 t를 쓰지 말고 어떻게? 2x 플러스 1 이렇게 써버리면 적분이 끝이죠, 그냥. 진짜요? 요 놈 미분하면 왼쪽으로 나와. 요놈 미분하면은 요놈 분모로 내려가 2x 플러스 1분의 속미분 2x 속미분 2x. 정말 똑같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속미분 있으면 이렇게 바로 적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근데 2x 없는데 이거 넣어주자 하는 거. 어떻게? 0부터 ln 2까지 2x 플러스 1분의 1인데, 여기서 어떻게 2x 있으면 좋겠어. 적당히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플러스 2x 빼기 2x dx. 이렇게 해버리면은 분수를 어떻게? 좌우로 쪼갤 수 있죠. 왼쪽 오른쪽. 그럼 왼쪽 부분 어떻게 돼? 분모 분자 똑같네? 1 빼기 2x 플러스 1분의 2x. 얘는 적분되고 얘도 적분할 줄 알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x 적분이지 하는 거예요. x 빼기 ln의 2의 x 플러스 1에 0부터 ln이. 치환 뭐 할 거 없이 바로 적분이 끝났죠. 어떻게 돼? 한 줄 쓰고. 풀마 여기는 저거 문제 그대로 쓰면 되겠고, 여기 이제 대입만 하면 끝 아니야. ln 2 0 넣으면 0 빼기 ln에 ln 2 넣으면은 2 플러스 1 3 0 넣으면은 2의 0승 1 플러스 ln 2 되겠네. 그러면은 ln 2 ln 2 답이 저렇게 돼 있는 ln 4에 3 이렇게 나오고 끝이겠죠. 치환을 안 하고도 풀었어. 치환하면은 치환해도 풀 수 있어. 2x를 t로 치환해도 돼. 근데 그러면은 치환했을 때 범위 찾고 치환한 식 계산하고 dx dt 바꾸고 그런 다음에 다시 적분을 해서 계산하고, 그 과정이 이제 번거롭다는 거야. 답변수 들어간 분들 알기 계산량이 굉장히 많죠. 계산량을 줄여야 실수도 줄이고 다른 문제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런 거. 요런 이제 속미분 보이는 형태, 속미분 보이면 적분할 때 항상 속미분 보이는 게 영순이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그래서 이런 속미분 보는 눈을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하는 거는 뒤에 문제 몇 개 더 있거든요. 바로 밑에 10번 문제도 보면은 10번 문제 x제곱을 t로 치환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x제곱의 속미분 x 붙어있네. 요놈 바로 적분할 수 있겠다.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10번 바로 적분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뒤에도 12번도 한번 볼게요. 이제 생각하고 보면 조금씩 보여. 12번
치환해도 풀 수 있어. 근데 치환하면은 보통 치환에 대한 식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경우 많은데, 그래서 이거 좀 제일 복잡한 거. 1 빼기 x 4승 치환할까? 답이 안 나왔을 거야. 나오나? 쌤이 해보진 않았는데, 요놈 치환 어떻게 해? x 제곱을 치환해야 되거든요. 요놈 치환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치환도 아무거나 치환하는 게 아니라 성미분이 붙어 있냐가 기준이야. 어떤 걸 치환하는 기준이. 지금 성미분이 분자에 x가 붙어 있으면 요놈 이 성미분이라는 거는 x 제곱을 뭔가 치환해서 나올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야. 즉 4승을 이제 어떻게 봐? x 제곱의 제곱으로 보면은 요놈의 성미분 붙어 있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럼 봤을 때 요놈을 잠깐 t로 생각해 보면은 1 빼기 t의 제곱분의 1, 요거 적분하는 상황 아닌가? 적분하면 어떻게 돼? 저놈 아는 건데 아크 사인이 되죠. 그러면 저놈식을 바로 어떻게 적분한다? 0부터 2분 적분하죠. 범위 필요 없고. 적분하면은 아크 사인 될 거야. 아크 사인 될 거야. 근데 안에 들어갈 건 우리 t가 들어가야 되는데, t 말고 그냥 t는 우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요 녀석을 묶어서 쓰기로 했죠. x제곱. 아크 사인에 x제곱 들어가 있네. 요렇게 일단 첫 번째 써놔. 요게 꼴을 확인하는 거. 첫 번째 꼴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그럼 뭐하냐면, 얘가 진짜 적분해서 얘가 됐으면은 얘가 된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해서 얘가 돼? 미분을 한번 생각해봐. 미분하면은 루트 1 빼기 x 제곱의 제곱 4승. 요거 되겠어. 그 다음에 뭐야? 속미분. 속미분 2x가 붙는데 x 하나 있으니까 2는 필요 없어. 2분의 1. 2는 필요 없어. 없애줄 거 2분의 1. 그럼 적분 끝이야. 진짜로 미분해서 제가 된지까지 확인했죠. 여기다가 이제 뭐야? 0부터 2분의 루트 2 넣자. 요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럼 계산 좀 해보면은 2분의 1에 넣으면은 제곱 4분의 1, 2분의 1. 아크 사인에 2분의 1 하면은 아크 사인 2분의 1 얼마? 6분의 파이? 0 넣으면 0이니까 계산하면 12분의 파이. 치환을 안 하죠. 치환 x제곱을 t로 치환 계산할 수 있어. 해도 되는데 하라고 안 나죠. 처음 배웠을 땐 치환이 잘 헷갈리면, 근데 이제 정말 다변수 들어가서 공수 들어가서 계산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치환 일일이 치환할 시간이 없. 치환 2줄 3줄 요거 쓰는데 몇 줄 걸써? 한 줄 2줄 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속미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 요런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문제를 연습을 계속 하세요. 요것도 모르겠으면 다시 풀고, 요런 연습 해보면서 다시 풀고. 또 있다. 15번도 있다. 15번, 17번, 18번. 너무 많다. 다 빠르게 풀게요. 15번. 15번 조금 보는 생각 해볼까? 한 1분 정도만 줘볼까? 여기 있다고? 의심부터 해야 돼. 없다고 생각하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여. 보이나? 벌써 찾았나? 아닌가? 조금 1분 생각해 봅시다. 잘 모르겠으면은 일단 여러분 문제 풀었다면은 뭐를 치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봅시다. 바로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았나? 찾은 사람? 뭔지 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직 수업 중. 그래,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적분할 때 1순위 계산하라고 하니까 적분을 해야 되겠어. 적분의 1순위가 0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거. 속미분 있나? 속미 붙어 있나? 근데 쌤 속미분은 분자에 붙어 있는 건데, 속미분은. 근데 분모에 들어가는 형태가 있어. 지금 분모에 루트 x가 있네.
루트 x 같은 녀석은 미분하면 어떻게 돼? 루트 2루트 x분의 이렇게 되죠. 루트 x 미분. 요 놈은 성미분이 분자에 나타나. 반대로 이제 분모의 루트 x분의 얼마? 루트 x가 분모에 있는 순간 얘는 성미분이지 않을까? 요렇게 묶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저놈을 성미분으로 본다는 거는 루트 x를 묶어서 본다는 거. 즉 다시 어떻게 여기 x가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 x가 루트 x의 제곱으로 보인다는 거.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죠. 이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쓸게요. 루트 x분의 1 곱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적분하라는 거야. 그럼 얘를 루트 x를 잠깐 t처럼 생각하면 t제곱 플러스 3분의 1 적분하는 거 아닌가? t제곱 플러스 3도 루트 3의 제곱 분의 1 이거 적분 이제 할 줄 안다. 뭐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되지? 아크탄젠트 나와야 되죠. 요거 삼각지원 하면 또 안 되죠. 아크탄젠트 적분 공식 한번 쓰면 어떻게 돼? 다시 x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적분해주면은 어떻게 돼? a분의 1 아크탄젠트 a분의 x 이렇게 나와야 되죠. 바로 적분. 얘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는 순간 바로 적분할 수 있는데 1부터 3까지. 그럼 얘는 어차피 루트 3의 제곱분의 1이고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아크탄젠트 형태 된다까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아크탄젠트 일단 써. 아크탄젠트의 루트 3분의 루트 x 일단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 3에 의해서 루트 3분의 얼마 나오겠어? 요 x 자리에 루트 x 들어가니까 루트 x 들어가겠어. 앞에 루트 3분의 1까지 붙여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 그럼 두 번째로 저놈 미분해서 제가 돼. 요놈 미분해서 얘가 돼. 이 아크탄젠트 미분하면 요 형태까지는 되니까 앞에 속미분만 좀 더 맞춰주면 돼. 앞에 그냥 속미분하면은 2 루트 x분의 1 나오는데 이 분모의 2가 없네. 그거를 분자의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적분 끝이야. 이렇게 적분하면 끝이야. 어떻게 돼? 그 다음 1부터 3 넣어. 대입하면은 루트 3분의 2에다가 3 넣으면은 루트 3분의 루트 3 그러면 아크탄젠트 1 4분의 파이 1 넣으면은 루트 3분의 1 아크탄젠트 루트 3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계산하면은 12분의 3 12분의 파이 그러면 루트 3 12분의 파이에 2 약분하면은 6루트 3분의 파이 계산 끝이겠죠. 답 1번. 뭔가 이런 거 썼는데 뭐겠어? 사실 계산할 때 필요한 건 요거 두 줄이면 끝나죠.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적분 계산이 정말 빠르게 되거든요. 요거 치환 루트 x t로 치환 뭐 계산해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잘 모르겠을 때 처음 배울 때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제는 적분 계산 요 정도 속미분 보는 눈을 생각하면서 좀 숙달이 돼야 돼. 하나 더 갑시다. 17번 17, 18번 정도까지만 합시다. 17번 자 하이퍼볼릭 탄젠트랑 하이퍼볼릭 시컨트가 있는데 우리 삼각함수나 쌍곡선 함수들은 미분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속미분으로 나오는 함수들이죠. 시컨트랑 탄젠트는 하이퍼볼릭 시컨트랑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하이퍼볼릭 시컨트의 제곱 x 될 거고 그 다음 시컨트는 하이퍼볼릭 시컨트의 미분을 하면은 하이퍼볼릭은 역수 시리즈들의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의 탄젠트 시컨트 탄젠트 하이퍼볼릭 시컨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 사인 코사인 서로가 속미분 탄젠트 시컨트 서로의 뭔가 차수는 높아지지만 얘도 서로가 서로의 속미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탄젠트의 속미분일 거냐 시컨트의 속미분일 거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문제식에서 탄젠트는 하는데 시컨트는 4개네. 그러면 제곱이 속미분이 나오긴 좀 애매한 상황이죠. 제곱을 속미분 나온다는 거는 제곱을 2개 떼면은 제곱 하나에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을 또 떼서 문다는 건데 그러면 전부 나머지가 탄젠트로 묶여야 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쪼개줄 거냐. 저 식을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x 시컨트를 하나만 떼줄 거야. 그 뒤에 하이퍼볼릭 시컨트 3승 x dx라고 생각해 준다면 얘는 어떻게 돼? 아 하이퍼볼릭 시컨트의 속미분 시컨트 탄젠트가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순간 바로 적분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 얘는 그러면 t의 3승 적분하면 t의 4승 하이퍼볼릭 시컨트의 4승 x가 될 거고 또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대 미분하면은 4 튀어나와 필요 없어 4분의 1 미분하면 속미분 시컨트 탄젠트인데 마이너스도 있어 마이너스 챙겨줘. 여기다가 0부터 무한대까지 대입하면 끝이야. 계산하면 어떻게 돼? 하이퍼볼릭 시컨트 무한대 같은 건 대체로 0 나오긴 한데 하이퍼볼릭 시컨트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분의 1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코사인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 무한대로 뚫고 가죠. 그러면은 무한분의 1 얘는 0이구나. 무한대 넣었을 때는 그럼 0 넣었을 때만 생각하면 되겠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4분의 1에 하이퍼볼릭 시컨트의 0 4승 이렇게 되겠네. 근데 하이퍼볼릭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 하이퍼볼릭 코사인 0은 1이니까 얘도 그냥 1로 빠지겠죠. 그럼 답이 얼마? 4분의 1 끝. 이렇게 빠르게 계산. 치환 안 하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계산했고 마지막으로 18번도 18번도 이제 정적분의 값 물어보고 있는데 정적분 하려고 보니까 루트가 좀 분모했네. 그럼 저 녀석 루트 안에 지금 2차식 있는 상황이니까 2차식을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우리는 완전제곱 꼴로 고쳐서 일단은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 식이 1부터 2까지 루트에 x 빼기 1의 제곱 묶고 플러스 1분의 dx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요 놈은 사실 속미분이라고 하면은 뭔가 요 녀석의 속미분 x 빼기 1의 속미분을 생각해서 들어가면은 사실 속미분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얘도 이제 바로 적분할 수 있어. 얘는 바로 적분하기 위한 공식이 어떤 거겠어?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dx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지?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 녀석의 정의로 씁시다. 이렇게 요놈도 이제 외워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놈 또 삼각전 같은 거 해서 계산하기엔 너무 오래 걸려. 공식으로 외워줘야 돼. 요놈 일단 외워주고 있어야 돼. 조금 외우는 팁도 주냐면은 요놈 한번 미분해보면 좀 재밌게도 이렇게 딱 적분식이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미분만 한번 해볼게요. 재미삼아. 미분해본 사람 있나? 없나? 미분하면 어떻게 돼? ln이니까 분모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에 되겠고 그 다음 곱하기 속미분 속미분이면은 요 놈을 속미분 1 플러스 루트니까 2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2x 되겠고 약분할 거 약분해줄까? 약분 해주고 그 다음에 분수 좀 연장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요 앞부분도 1이니까 루트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뭔가 또 약분이 되네. 어떻게? 얘랑 분자랑 똑같네. 딱 약분이 되면 어떻게?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서 근데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서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 1이 아니라 만약 a라고 잠깐 써볼까? a
a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a로 써도 되고 저 녀석이 a로 바뀌더라도 미분했을 때 여기 a 여기 a 여기 a 이런 식으로 다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과 또 어떻게 돼? 결과가 루트 x 제곱 플러스 어떻게 돼? a 정도의 분의 1 이렇게 끝나. 즉 뒤에는 1이나 뭐나 별로 상관이 없죠.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면 돼. 이런 식으로 미분 외우는 팁 정도.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a든 a제곱이든 이런 형태 적분하면 x 플러스 루트 이런 걸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는 한번 계산해 봤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문제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저 녀석 뭔가 t로 치환한다면 속미분 어차피 안 붙어 있어. 굳이 치환하지 말고 바로 적분 계산하자. 요놈 적분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ln에 어떻게 돼? 얘를 t로 잠깐 생각을 하겠죠. 얘를 그러면은 t 플러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1 근데 여기가 어떻게 t가 아니라 x 빼기 1에다가 플러스 루트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적분이 된다는 거야. 얘를 마치 t처럼 생각하는 거죠. t 플러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1에 뭐다? ln 들어간 이런 형태로 바로 적분을 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t는 실제로 쓰진 않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저렇게 치환했을 때 사실 속미분이 1이니까 속미분 있으나 없으나네 바로 이렇게 적분을 해버리자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야? 1부터 2까지 계산만 하면 끝. 대입만 하면 끝이네. 치환을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죠. 삼각 치환이든 그냥 뭐를 치환이든 치환 굳이 안 하고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 계산 여러분들이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몇 문제지? 한 5문제 푼 것 같은데 이 속미분 볼 줄 알아서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지금 한 시험에서 한 5개씩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미적분 범위여서 그렇지만은 나중에도 계속 쓰거든요. 요렇게 적분 이 생각을 적분할 때 속미분 보는 걸 제일 1순위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알고 나면은 이제 한두 개씩 보이거든요. 그냥 문제 풀 때 답변수 풀 때 그런 문제를 풀 때 보이기 때문에 요 생각하고 문제를 꼭 푸시기 바라요. 그래야 속도가 달라. 그래서 쌤이 처음에 얘기했지. 이거 쌤 시험지 쭉 보니까 이거 다 문제 풀기 너무 쉬운데 다 풀면 시간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 이제 시간 남고 다 치환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확보해서 뭐 틀린 거 검산하거나 이런 시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다 풀었고 요번 시험이 정답률 제일 낮은 게 36%인데 23번을 안 했네. 그냥 계산만 복잡해서 그랬을 거라서 그 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 그냥 빠르게 이렇게 오답 마무리 하시고 아마 다른 상위권과 위클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쪽으로 좀 더 봅시다. 모의고사는 좀 쉽지만은 이런 식으로 내가 몰랐던 것 또는 시간 연습 배분하는 것 실제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수 안 하도록 이번 시험에 쉬워서 실수를 하신 분들 꽤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쭉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